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갱스입니다. 3일 전 영상이었죠.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신고점을 다시 한번 또 경신해주는 이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 저는 한 차례 정도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차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서는 조정에서의 중요한 지지 라인들, 쉽게 말해서 상승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구간, 다시 말해 하락하더라도 버텨도 되는 자리가 되겠죠.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조정이 아니라 반등이 먼저 나와 준다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그 변곡점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간에 비트코인이 저점부터 고점까지 약 플러스 4.5%, 약 5%가량의 반등분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관점 혹은 대응 방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주말에도 영상을 또 이렇게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그 안에서 저의 주관적인 관점과 매수 포인트까지 같이 다뤄드리는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큰 그림을 봤을 때 이미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경신했고 최고점을 도달했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큰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 최고점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이 고점을 넘겨주는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왜 이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부터 바라봐야겠죠. 자, 우선 비트코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의 그림으로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비트코인은 한 차례는 크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17년도, 자 17년도, 19년도, 21년도에서 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매번 비트코인은 큰 상승분이 나오고 이 조정 구간이 매번 이렇게 크게 한번 나와줬었고, 이 조정 구간이 상승 대비 조정폭이 매번 길게 나와줬었습니다. 길게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7년도에 반등이 나와주고 최저점 이 조정 구간까지 378일, 약 1년 정도의 조정이 있었고, 2019년도에도 크게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최고점부터 최저점까지 280일,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의 조정, 21년도부터 22년도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이때도 최고점부터 최저점까지 이 하락이 385일, 매번 큰 상승이 나온 직후부터는 이 조정 구간이 1년 정도의 그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최고점을 경신해주고 최고점을 도달하는 상승분이 나와준다면 저는 여기서부터도 최소한의 1년 정도, 1년이 조금 안 되거나 1년 정도 그 구간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다만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이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아직은 저는 최고점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어도 한 번의 큰 상승은 나올 것이다 라고 차트를 기대해보고 있고, 그 이후에서는 우리가 정말 기대하던 알트코인 물량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 안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원동력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경신하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우리가 시장이 아니라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현재 보시는 차트는 테더 도미너스 일봉 차트이고, 테더 도미너스 일봉 차트에다가 제가 채널링으로 지금의 차트에 채널링을 좀 입혀서 차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전부터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테더 도미너스를 현재 보시는 이 채널링의 형태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이 채널 안에서의 큰 방향성으로 비트코인의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채널 역시도 사실상 후행성 지표로 지나간 자리들에 대한 움직임을 채널의 형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사실 저는 채널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방향성 정도를 판단하면서 매매를 좀 가져갑니다. 채널로 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고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점을 잡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 자, 그럼 테더 도미너스 채널링상 방향성을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테더 도미너스는 최근까지 크게 하락하고 반등하고, 자, 가장 크게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있었었고, 그 ETF에 대한 상승 뒤에 현재는 다시 또 단기적인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테더 도미너스는 지금 반등 중에 있고, 이 반등에서 비트코인은 반대로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더 도미너스를 봤을 때 지금의 단기적인 상승 채널의 이 하단부, 저는 여기가 최대 변곡점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면 한 번 더 저점을 낮춘다면은
비트코인의 큰 상승과 알트코인의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대세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까지 나왔던 이 알트코인, 자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장이 나오기보다는 옥석 가리기로 어떤 알트들을 골라야 할지에 대해 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 침팬지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대세 불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세 불장이 나와주어야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세력들의 의도에 맞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흔히 개미들을 꼬시는 그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환희할 수 있는 그 장이 한 번쯤은 이번 연도에는 나와줄 거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채널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오게 된다면 최근에 나왔던 이 최저점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이런 강한 하락이 나와주는데, 지금의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테더 도미넌스 주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주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까지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이, 이 구간이 과거부터, 과거 2020년도부터 강하게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크게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한 번 더 이 하락에서 지지받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중요한 이 매물대 자리를 하방으로 크게 이탈하는 하락이 나와준다면 테더 도미넌스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거고, 그리고 이 큰 하락에서 알트코인 역시도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최저점 라인, 테더 도미넌스의 비중이 현금 비중이 낮았던 구간, 테더 도미넌스가 낮다라는 건 현금보다는 종목 비중이 높았다라는 건데, 이 구간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세 불장이었던 2021년도의 테더 도미넌스의 흐름입니다. 동일하게 테더 도미넌스가 이 구간에 진입해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이때가 2024년도, 빠르면 2024년도 말이 되겠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2021년도에서의 그 대불장을 한 번쯤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럼 동시에 지금 현재 구간의 관점을 봤을 때, 다시 테더 도미넌스 일봉으로 봤을 때, 자 지금의 이 하단부 라인, 아직까지는 테더 도미넌스가 채널의 하단부를 확실하게 이탈하는 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은 반전되었지 않았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동시에 저는 이 안에서의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은 테더 도미넌스 기준 한 번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비트 기준에서는 한 번쯤은 조정이 크게 나와주고 상승이 나와주는 이 조정 구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의 관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 없이 바로 지금의 채널에 하단부를 뚫고 내려온다면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고집하진 않고,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자리부터는 저는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보는 큰 흐름에서의 가장 중요한 구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의 그 조정 흐름을 잡아가야 하는 게 저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테더 도미넌스가 하단부를 이탈하기 전까지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판단해 봐야 될 텐데, 자 우선 긍정적인 흐름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자 비트코인 지금의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주봉에서 조금 더 큰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봉의 형태가, 자 7월 첫 번째 주에 나왔던 장대 음봉 마이너스 10%짜리 장대 음봉이 62.8K인데 장대 음봉을 완전히 양봉으로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비트코인은 주봉상 마이너스 10% 이상의 장대 음봉이 나와주고, 그 음봉을 양봉으로 잡아먹는 캔들이 나온 뒤에는 매번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과거 차트들을 보시게 되면, 자 과거에 음봉 뒤에 상승이 나왔던 구간을 보게 되면, 자 이때가 23년도 8월달 둘째 주 주봉 캔들에서도 자 마이너스 10% 이상의 음봉이 나와주고, 그 음봉을 양봉으로 확실하게 장악형 캔들이 나온 뒤부터는 비트코인은 매번 큰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도, 자 바로 직전 구간을 보게 되면 이때가 22년도 11월 달입니다. 당시에도 주봉상 마이너스 10% 이상의 장대 음봉이 나와주고, 그 장대 음봉을 양봉으로 장악형 캔들이 나와준 뒤부터는 큰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21년도 9월달 차트에서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10% 이상의 음봉이 나와준 주봉에서 이 음봉을 확실하게 양봉으로 상승 장악형으로 돌파한 캔들이 나와주고 크게 상승분이 나와 주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 구간을 보시게 되면,
자, 현재 구간에서도 7월 첫 번째 주에 나왔던 마이너스 10% 이상의 음봉형 캔들이 나와주고 그 음봉형 캔들을 이번 주에 양봉으로 확실하게 돌파봉 마감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양봉으로 마감된다면 다음 주에 나와주는 주봉형 캔들이, 자, 주봉형 캔들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될 텐데, 자, 여기가 62.8K입니다. 62.8K를 다음 주 주봉이 깨고 내려오더라도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아주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이 하락에서는 전부 다 매수 구간이 될 거고, 그리고 음봉에서 만약에 62.8K 밑에서 음봉으로 마감된다면 해당 자리에서는 최대한 현금화로 비중을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큰 반등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봉 마감했을 때는 오히려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과거 21년도 9월달 캔들을 다시 보시게 되면, 자, 이때 캔들이죠. 자, 이때 양봉형 캔들이, 자, 이 음봉을 확실하게 잡아먹는 캔들이 첫 번째로 나와주고 크게 반등문이 나왔지만 다시 이 음봉형 캔들의 중요 저항 자리를 하방으로 확실하게 이탈하는 캔들이 나와줬을 때는 다시 또 이 자리를 저항받고, 자, 반등해서 저항받고 오히려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0%짜리 음봉이 나와주는 캔들에서 이미 여기서 저항 자리가 크게 잡혔기 때문에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서 강하게 반등문이 나왔지만 이 저항을 다시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맞고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 구간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자, 이번 주에 62.8K 위로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되어지려면 해당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신규 매수를 들어갈 자리는 분명 나온다. 근데 이 자리에서 하방으로 이탈하는 다음 주에 나오는 조정에서 62.8K 밑에서 음봉으로 마감된다면 다시 62.8K를 주봉으로 양봉으로 마감하기 전까지는 해당 자리에서는 현금화로 대응을 하자.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여기서 양봉형 캔들이 나와주고 그 다음 봉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더라도 62.8K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된다면 크게 반등할 가능성은 분명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아래 꼬리를 사실 어디까지 달아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 구간을 마냥 그냥 하락해서 매수할 수는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자, 그럼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이 아래 꼬리 구간은 일봉 차트로 조금 더 쪼개서 차트를 봤을 때, 자, 일봉 기준에서 저는 그 하락의 마지노선을 60.5K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60.5K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일봉상 매물대 지표를 키고 봤을 때, 자, 매물대 지표를 키고 봤을 때 그 매물대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오고 휩소를 주고 크게 반등이 나왔던 구간, 자, 이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일본 캔들상 여기서 음봉으로 60.5K 밑에서 마감된다면 해당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전 좋은 자리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 이번 주에 양봉으로 마감되고 다음 주에 아래 꼬리를 만드는 캔들이 나왔을 때 일본 기준에서 전 60.5K까지는 매수를 담아봐도 저는 괜찮은 자리가 분명 열릴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주봉에서의 기준점 그리고 일봉에서의 기준점, 우리가 어느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는 손절 또는 현금화로 비중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리스크 관리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많이 드린 이유가, 사실상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확실하게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비트코인 4시 한봉 캔들을 봤을 때, 자, 4시 한봉 캔들상 어제 나왔던 이 고점 자리에서, 자, 첫 번째로 하락 다이버런스가 나와주고 두 번째로 한 번 더 높였던 고점에서 하락 다이버런스가 두 번째로 4시 한봉에서 연속적으로 두 차례 걸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지표상으로는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는 있지만 이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그 눌림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자리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에 조정이 나와준다면, 오늘 내일 토요일이랑 일요일이겠죠.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준다면 주봉 기준에선 62.8K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할 것이고, 이번 주에 62.8K 위에서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일본 캔들 기준으로 60.5K까지가 분할 매수로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오늘이 주말이다 보니까 사실 제 영상을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제 큰 반등분이 나와주었고, 충분히 큰 반등이 나와주었고, 그리고 일봉상 그리고 내시한봉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만한 그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신 부분들을 좀 캐치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촬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